뭐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아파야 산다라는 책에 대해서 너무 좀 오류가 많이 있어서 뭐 그 어떤 책이 됐든 일단은 책을 손에 잡으면 상당히 좀 불쾌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거부감이 드는 책들이 있어요. 좀 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책도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제너라는 그 백신을 개발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 누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보편적인 기록들 누가 모았습니까 책으로. 좀 답답한 얘기를 하더라. 어쨌든 좀 어, 이야기를 시작할 거고 책을 좀 보시되 비판적 시각을 갖고 보시고요. 그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이 나와요. 그 보통 이제 암은 증상이다,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좀 기울이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을 하는 사람 자체도 어떤 헤게모니에 넘어가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소리. 그렇다고 뭐 제가 모든 건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요. 에, 뭡니까 시신경이 햇빛을 감지하면 뇌하수체에 멜라노사이트를 작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시신경에 도달하는 햇빛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뇌하수체에 보내는 경고도 멜라노사이트 자극 호르몬도 분비도 멜라닌 생산량도 덩달아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햇볕에 더 많이 타게 된다. 혹시 바닷가에서 선글라스를 쓴 제 이 책을 읽었다면 당장 벗는 편이 피부에 이롭다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말하는 얘기죠. 밖에 나가서 햇빛을 꼭 보셔라. 대한민국 사람만치 비타민 D가 저조한 그런 민족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견딘다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뭐 영국이라든가 이제 우중충한 날이 이제 많이 지속되는 나라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 특히 이제 흑인들 피부가 이제 검정하신 분들이 좀 많이 좀 위태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뭐 뼈가 약해진다던가 뭐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서 뭐 처방을 해줄 때 뭐 비타민 D를 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이러한 그 미네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좀 잘못된 의료 체계에서 비타민과 밀레랄 그게 다 필수라는 게 붙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최근에 얘기하는데 시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시력도 분명히 이제 뭐 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 이제 뭐 극명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상들이 살았던 기후에는 태닝을 하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햇빛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스칸다나비아 사람이 적도에 있다면 별로 보호받지 못한다. 선천적인 태닝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열대의 태양에 보호장치 없이 정기적으로 노출되면 중증 화상, 조기 노화, 피부암은 물론 엽산 결핍 등 이 엽산하고 이 비타민 D 태양하고 좀 관련이 있더라고요. 각종 문제에 취약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미국에서는 매년 6만 명 이상이 흑색종이라는 심한 피부암에 걸린다. 유럽계 미국인이 흑색종에 걸릴 확률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비해 10배에서 40배 높다. 이 강한 자외선 아무래도 이제 너무나도 센 막 살갗을 태울 정도로 그러시면 안 되고 좀 적당하게 햇빛을 쐬는 좀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리는 적혈구를 압박함으로써 말라리아 얘기가 나오나 인간은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아주 밝은색 피부를 얻었고 이게 지금 뭐 얘기를 하고요. 이제 말라리아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라리아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기생충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몸에서 어떤 해를 주는 그런 뭐 그 유해균들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생충에 대해서는 벌써 5년 뭐 너무 지겹다라고 말씀하실 턴오프힐 TV 채널을 보는 분이라면 이제 뭐 파파야 씨를 드셔라. 근데 파파야라는 게 이제 또 GMO를 많이 또 작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밖에도 이제 구충으로 쓸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쭉 나열을 드렸는데 요런 것들을 자꾸 이제 어떤 뭐 이버맥틴이라는 어떤 약 이것은 이제 뭐 동물 구충제를 자꾸 인간에게 먹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한데 조금 그런 거는 생각을 좀 달리 하시면 좋지 않나.
말라리아 원인 기생균이 싫어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돼. 그런데 G6PD가 부족해서 세포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면 프라마퀸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는 적혈구가 생긴다. 유리기 때문에 세포막이 터져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같이 적혈구가 손실되면 빈혈, 특히 적혈구가 조기에 분해되어 생기는 용혈성 빈혈에 노출된다. 이런 빈혈이 진행되면 심한 무기력과 피로감을 느끼고 항달이 생기기도 한다.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누에콩을 먹으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누에콩에 함유된 당분 관련 화합물인 비신과 콤비신은 유리기, 특히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여기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말이 이제 쭉 나올 건데, 뭐 화학식으로 따지면은 H2O2, 뭐 H2O3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과산화수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저는 H2O2라는 과산화수소를 또 음용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H2O 물에 한 방울 정도 해서 희석을 해갖고 뭐 때로는 두 방울, 어떤 분들은 뭐 들이붓는다는 사람인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됐다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것을 마셨을 때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뭐 일부러 뭐 앞에 붙는 하이드로겐 H2O 할 때 앞에 붙죠. 하이드로겐 수소가 수소를 먹는 이유도 이제 활성산소 뭐 여기서 이제 뭐 유리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활성산소를 잡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다니는 애들을 물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마시게 됐을 때 H2 하이드로겐 두 개에 산소 하나 붙게 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킨다라는 것이 이제 수소를 먹는 주된 그런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뭐 과산화수소 하면은 뭐 상당히 해로울 것 같지만 뭐 실제로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피부에 떨어뜨리면 이제 뭐 피부색이 살짝 변한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갔을 때 어떨까? 근데 그 희석량에 따라서 도움은 주고 해는 안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도 많이 먹으면 죽어요. 뭐든지 이제 적당한 게 중요치 않은가라는 생각 하에서 그래서 이제 몸에 산소 공급이 잘 됐을 때 실제로 이제 거슨 테라피라는 책을 읽게 되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물에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물은 뭐 불소가 도포된 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선한 물 자연 스프링 워터 자연 상태에서 나온 물에 뭐 과산화수소를 이제 한 통 500ml 정도 해서 부어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산소가 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이 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에 충분히 전달되고 이렇게 외부에서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이제 거슨 테라피라는 것은 이제 뭐 암하고 관련이 있는데 암이 또 현기성이다라고 잘 알려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응용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킨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 말을 믿고 싶은 분은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과산화수소 식용과산화수 푸드그레이드라고 나온 게 있죠. 그 상당히 피러파이한 그런 것을 취함으로써 내 몸에 산소가 풍부하고 산소라는 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우리가 공기로 마셔서 이제 통과되는 부분을 같으면은 코나 입으로 들어와서 뭐 기도를 거쳐서 폐로 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물에 이런 이런 과산화수소 같이 이제 물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H2O2라 그러면 마시는 즉시 이렇게 침투가 돼서 더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공기를 입으로 쉬었을 때보다 폐로 전달해서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바로 이게 응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 저는 상당히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다룬 건 아니고, 여기 아마 한 페이지에서 요 잠깐 나온 건지면서도 제 눈에는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이것이 역정보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이 과산화수소가 우리 몸에서 발생됐을 때 뭐 유리기에 뭐 준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 입장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잠두 중독증 보인자가
누에콩을 먹으면 프라마퀸을 복용한 것과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G6PD가 부족하면 과산화수소는 완전히 소탕되지 않는다. 살아남은 과산화수소가 결국 공격을 개시해 적혈구를 파괴해버린다. 적혈구가 파괴되면 내용물이 새어나가 치명적인 용혈성 빈혈이 생기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적혈구가 파괴된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과산화수소가 어느 정도의 양인지는 이 사람이 뭐 얘기한 게 없어요. 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글쎄요. 참 상당히 그렇다면 이제 푸드 그레이드라는 게 나올 이유가 없고 이거 지금을 과산화수소 푸드 그레이드를 이용해서 상당히 이제 몸이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산소가 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 몸에.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은 나라에서 특히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뭐 몇몇 나라들 보면은 제가 구충제를 이제 잘못 이용한 건지 모르겠지만서도 산소통을 지금 막 찾아 헤맨단 말이죠. 근데 결국엔 산소가 있어도 적혈구, 우리 혈구에 문제가 생기면은 물론 이제 적혈구만 산소를 나르는 게 아니고 백혈구도 나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무리 산소를 많이 주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운반할 수 있는 애들이 헤모글로빈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한다면 물론 요 책에서 앞서서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철분제에 대한 위험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빈혈 있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철분이 이제 뭐 세균이라든가 각종 나쁜 균들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그런 나쁜 상황으로 이제 끌고 간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G6PD 단백질 생성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결핍에도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 이름도 G6PD이다. 뭐 X염색체 뭐 이렇게 쭉 나왔네요. 적혈구를 압박함으로써 말라리아 원인 생균이 싫어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생각된다. 그런데 G6PD가 부족해서 세포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하면 프라마킨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는 적혈구가 생긴다. 유리기 때문에 세포막이 터져 적혈구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같이 적혈구가 손상되면 빈혈, 특히 적혈구가 조기에 분해되어 생기는 용혈성 빈혈에 노출된다. 이런 빈혈이 진행되면 심한 무기력감과 피로감을 느끼고 황달이 생기기도 한다.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둔 심부전을 일으켜 사망으로 이거 제가 읽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거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예전에 제가 안티 캠트레일이라는 하늘에다가 이제 뿌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 산에서 이게 나오는데 산캠이라고 또 어떤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말을 만들어갖고 산에서 이런 식으로 뭐 캠트레일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만약에 이런데 편승을 해서 맞다 막 이래버리면은 나중에 이제 아주 바보를 만들기 쉽거든요. 아니 자연적으로 저렇게 나오는 거를 저렇게 운무 현상이 발생을 한다. 이거를 마치 이게 뭐 잘못된 것처럼 이제 호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매스컴 앞에서 얘기를 한다네 어쩌나 이러고 있는데 이러니 누가 진실을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끈앞풀이 뭐 뿌락지 같은 애들이 활동을 해버리니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우습게 돼버린다던가 뭐 평평지구 같은 경우도 뭐 과학자네 뭐네 이러면서 제가 와라. 우리 같이 한번 배틀을 해보자 해도 못해요. 왜냐면은 진실은 너무 간단한 거거든.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더라. 가깝이서 한번 찍어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도가 낮은 여성 중 90%가 10년 후에 암에 전혀 걸리지 않는 반면 메틸화 정도가 높은 여성은 그 비율로 65%에서 불과했다. 이게 제가 초창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암은 증상이에요. 증상을 가지고 병이라 그래서 고치려고 어떤 잘못된 처방을 한다 그러면 그게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하게 되면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갖다 바치고서라도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증상이라는 것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라면은 그거를 어떻게 아주 그냥 나쁜 것을 써서 없애려고 그러면 여러분 몸도 망가지게 된다. 암은 없다라는 책이라든가
뭐 제가 만든 영상이지만 암은 개사기다 이런 것들 쭉 보면요 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면 이 암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전혀 무서운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급박한 시간이 있는 남은 사람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분노를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을 좀 상기를 하시면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책이 있죠. 곤도마 코토라는 사람이 쓴 책을 뭐 여러 권이 되지만 딱 한 권이라도 읽어보신다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꼭 그 사람뿐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암은 없다라는 책이라든가 뭐 암은 병이 아니다, 이 엄청난 책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지금 21세기 흑사병이라는 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또 심지어는 말하는가라고 봤을 때는 증상이다. 이 증상을 자꾸 문제화해서 치료 과정에 있어서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보고 건너보시면 좋지는 않나. 결국 의사들은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식 암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타고난 항암 전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의 강도를 줄일 수 있다. 에피체노믹스사의 자료는 PIXTX2 메틸화가 낮은 여성들이 종양 제거 수술 후 화학요법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도구로 이미 활용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항암 유전자인 메틸화와 바람 행동이 확실한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흡연 등의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이들 유전자 주위의 메틸 표지가 대량 축적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초메틸화라고 한다. 흡연자들의 경우 폐암과 전립선암에 각각 대항해야 할 유전자들에게 초메틸화가 일어난다. 제가 최근에 이분이 이제 담배를 하루에 뭐 한 보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피시는데, 저는 막 도움을 진짜 최대한 드리고 있는데,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심지어는 호텔비도 내리고 막 이러고 하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계속 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까지 계속 마시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는 도움이 되라고 건강 보조 제품부터 해서 몸에 좋은 것들 다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주는 게 담배 연기란 말이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조금 이제 남을 배려하는, 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남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고, 남을 정 배려 못 하겠다 그러면 좀 어디 가서 잠깐이라도 좀 걸어가 갖고 사람 없는 곳에서 피고 오시면 좋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또 흡연자들은 또 귀찮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비흡연자들은요, 그 연기를 특히 이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막 목이 퀭퀭거려 갖고 떠보니까 누가 담배를 피고 있다, 이게 상당히.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고 나면요, 그 냄새가 일정 기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자동차에서 운전할 때는 그 냄새가 아주 꽉 차요. 그래서 이분들 자기 몸 버려 사람들에게 그 어떤 반감을 갖게 해, 하여튼 돈도 써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는 아닌가. 또 담배는 그때 필터에 유리 섬유가 박혀 있어서 마셨을 때는 뭐 페파 꽈리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제 전자담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전자담배 필터를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는데 그 플라스틱이 녹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학,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어떻게 되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매출을 올리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라도 끊는 게 좋지는 않은가. 뭐 끊기 싫으면 끊지 마세요.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끊고 싶으면 끊고, 안 끊고. 하여튼 이 책은 제가 중간중간 뭐 이렇게 사진을 찍었지만은 대부분은 그냥 다 버려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주구장창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한번 얘기를 나누자 그러면 끝이 없어요. 뭐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맞다고 그래버리면 되는데, 뭐 아무리 이 거짓이 밝혀져도 그냥 맞다 그래버리면 둥구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은 항암 유전자의 메틸화 바람 행동의 확실한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있다. 흡연 등의 습관, 얘기했던 거. 암을 유발할 수도 있을 습관의 초메틸화 효과 때문에라도 메틸화 패턴을 초기 경고 신호로 받아들 수도 있다. 인도에서는 수백만 명이 배틀넛,
중독되어 있다. 비틀넛이네요. 비틀넛은 매운맛이 나는 열매인데 씹으면 치아와 잇몸이 빨갛게 변색된다. 니코틴처럼 약간의 취기를 유발하고 중독성이 강하며 심각한 발암물질이다. 결국에는 이제 발암물질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런 어떤 종양백 같은 게 없으면은 몸몸에 퍼져버리면 죽으니까 야, 너 이렇게 안 좋은 독극물이 네 몸에 들어왔어. 내가 이 백에 가둘게. 앞으로는 조심해. 이런 건데 그거를 뭐 칼로 쑤시고 지지고 뭐 방사선을 쐬고 이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백혈구가 죽어나가죠. 죽어나가면은 뭐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 알아보셔라. 결국에는 누군가는 뭐 진실을 말하게 돼 있어요. 복구 유전자 고립된 암세포를 색출해 자폭시키는 유전자 등 세 가지 항암 유전자의 치유 전달 메투라 때 생기는 변화는 해가 없을지 몰라도 그 메투라 유발 과정에 어떤 종양 억제자가 억제할 수 있다. 메틸 제가 캡처를 조금 이제 앞에 분이 잘라서요. 뭐 메투라 실제로 잠재적인 후생 유전학 효과가 미칠 엄청난 범위를 통감한 듀크 대학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이들을 경고의 말을 남겼다. 영양 보충제는 오랫동안 유익하다고 여겨졌으나 본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체 내 후생 유전학적 유전자 조절 확립에 의도하지 않은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모든 이제 화학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사이드 이펙트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좀 전에도 우연치 않게 제가 그 고혈압이 있으시다는 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제 고혈압약을 만들다 보니까 화학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뭐 스타틴 계열의 약도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외국에서는 이거 좀 금지해야 되는 약물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논의가 될 정도로 그리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많이 이제 그 참 왈가왈부한 말이 있는데 사과라는 것은 그냥 사과, 빨간 사과, 붉은 사과를 하루에 하나 정도 먹으면 이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왜 안 하냐 이거죠?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특허를 냅니까? 그냥 누구나 다 자연에서 이제 사과를 딸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병원이라는 것은 헤게모니를 일어나야 사람들이 어떤 지식에서 좀 밀려나는 것이 있을 때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따라가겠죠.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해치고 이런 거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일단 편안하다. 일단 내가 그냥 어떤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건데 이런 것은 책을 몇 권만 읽어봐도 고혈압에 대해서 뭐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 책들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고혈압의 그 뭐 진실이 무엇인지 쭉 나옵니다. 아이고, 다시 말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렇다고 의사가 임신을 준비 중인 사람에게 처방한 비타민제를 통째로 갖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이 비타민제는 권장할 만한 이유가 적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엽산은 임산부에게 필수 영양소이다. 1년의 연구에 입증된 바 엽산 보충제는 뇌 또는 척추 발달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출생 시 결함을 줄여준다. 정부는 식수를 불화물로 강화한 것처럼 곡물을 엽산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의무화했다. 그 결과 임신 여성이 엽산결핍과 관련된 척추 파열 질병 같은 질병이 감소해. 이 여러분들 이제 식수 불화물이라고 그랬는데요. 다시 말해서 수돗물에다가 이제 불소를 도포를 해서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치아를 건강에 도와준다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소를 통해서 치아가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안에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순간적으로 꿀꺽하고 삼키는 게 물인데 무슨 치아에 도움이 된다고 이런 호도를 하면서 내가 이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소개할까 말까 하면서 이제 앞사진을 찍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하다못해 후라이팬을 장시간 불소와 PFOA라는 그 과부하물로 이제 도포를 한 후라이팬을 쓰게 되면요 오염이 돼요 인체가.
실제로 많은 병을 유발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참 해저드라고 그 독극물 센터에도 이제 나와야 되는 내용물이, 그래서 치약에 불소가 들은 함량에 따라서 독극물 표시가 나오고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단 말이죠. 이런 책이 이 책 사갖고 여러분들 그 믿어버리면은 또 불소가 좋은 거다 그래서 막 지지고 먹고 마시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참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책이 넘치고 쌓였습니다. 이걸 언제 다 설명을 드리고 읽어드려야 될지, 또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해결해 드리려고 뭐 2020년도부터 어떤 그 과학자들은 이미 이것이 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했다라는 것이 인포워즈.com, 뭐 알렉스 존스가 뭐 역정보 뭐 게이트 키퍼네 뭐 이런 말이 있지만서도 어쨌든 이 사람이 폭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퍼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뭐 무언가를 맞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는데, 그건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뭐 러시안 룰렛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 한 발의 그 러시안 룰렛이라도 나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면 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미수가 출산이 예상되는 여성은 태아 폐의 발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베타메타존이라는 약물을 주로 투여받는다. 그 결과 태아의 생존율은 대폭 상승돼. 그러나 베타메타존을 여러 번 맞은 산모의 아이는 극도의 활동 과다 상태가 되며 전반적으로 발육 속도가 정상 이하로 느리다. 최근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로 여러 대에 걸쳐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졌다. 수석 연구자는 베타메타존이 태아에게 후생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자손에게 차례로 유전된다고 믿는다. 한 미수가 치료 전문의는 이 연구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하다고 논평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참 모르는 거예요. 당장 괜찮다. 근데 이것이 쌓여서 어떤 인체에 그 치명적인 독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괜찮다고 해서, 참 제가 그 외국어 중에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이 통증을 또 참아내는 어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이제 고통스럽죠. 그 뭐 진짜 엄청난 통증을 어떻게 견디냐 이런 분도 있을 건데, 까무러칠 정도로 아픈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견뎌보는 것은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뭐 여러분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약물이 애초에 목적을 이루는데 그치지 않고 메틸화를 초래한다. 이건 사실 시작에 불과하다. 실제로 메틸화 패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적된 약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약물은 2004년 미국 식품의약청 FDA의 승인을 받았다. 상표명 없이 아자시티딘이라고 하는데, 골수 이용성 증후군의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뭐 뒤에는 그다지 제가 뭐 중요치 않다고 해서 다른 내용인가 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멈춘다는 사실 한 가지 특별한 예외가 있음 발견했다. 이 같은 세포 복제의 한계는 그 이름도 적절하게 헤이플릭 한계라고 한다. 한번 헤이플릭 한계가 생기는 이유는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는 유전적 완충 장치가 손실되기 때문이다. 세포 복제가 일어날 때마다 세포 DNA가 조금씩 손실된다. 이러한 정보 손실로 인하여 아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염색체 끝부분에 보유한 여분의 정보가 바로 텔로미어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텔로미어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이 텔로미어라는 이제 빌 앤드류스 박사의 건강 보조품으로 나온 거를 지금 뭐 홈페이지에다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책을 조금만 뭐라 그럴까, 그 제가 이제 텔로미어 책을 여러 권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요. 노화는 시간의 흐름처럼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운명일까? 파릇파릇한 젊음의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 불사의 명약을 찾아 방방곡곡을 헤맨 진시황, 젊음의 샘을 찾아 광활한 대륙을 누비던 알렉산더 대왕, 젊음을 얻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파우스트의 주인공까지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그들의 노력은 출발부터 잘못됐다. 자기 몸에 잠재되어 능력은 간과한 채먼 데서만 답을 찾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텔로미어 이론이 노벨 의학상으로 검증되면서 수명 연장이 인체의 태생적 능력임이 밝혀졌다. 이 책은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완성한 항노화 비법을 파헤치는 무병장수의 비전이다.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한 생활 속 실천 지침이 이 책 한 권에 총망라되어 있다. 2주 식단, 6주 운동 계획 등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몸과 마음이 말끔히 정화되는데 매일 10분 명상법이 여러분을 안전하고 깨끗한 항노화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여기 나온 모든 내용이 허풍인 줄 알았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타고난 효용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벨 의학상에 검증된 텔로미어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촘촘히 짜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니 가슴 언저리 희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건강백세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강원구라는 분이네. 가슴 뛰는 삶. 아들아 머뭇거리게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책을 쓴 저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뭐 노벨상 뭐 대단하다지만 뭐 저는 큰 그런 뭐 상에는 감흥이 없고 하지만서도 이제 텔로미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뭐 혹자는 그럽니다. 뭐 오래 살아서 뭐 하냐? 그러면 빨리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뭐 여한이 없다고 뭐 돌아가시면 되는 거고, 뭐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던 말던 본인이 뭐 빨리 죽고 싶다면 죽으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놓으니까 뭐 그 자기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남이 왜 자기 목숨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줄까요? 뭐 그만큼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를 뭐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지 모르겠지만 듣기는 좀 거북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어떤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도 뭐 빨리 죽으려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뭐 텔로미어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사진 한 장 찍은 것 같고요. 암이란 말은 거의 공포와 죽음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암은 사형 선고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수백만 암 환자 가정에서는 이 말을 큰 소리로 입에 올리는 것조차 피한다.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할 때는 들락말락하게 속삭인다. 잘 알다시피 암은 구체적인 하나의 질병이 아니다. 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마구 증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여러 질병의 통칭이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사실 치료 가능성이 높은 암도 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보다 생존율과 완치율이 높은 암도 많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전혀 뭐 암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서 뭐 검사를 안 한 사람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지언데 뭐라도 하나 찾아보겠다고 이잡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제가 사진을 찍은 거는 뭐 이 암에 대해서 이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게 참 이 책은 어디 읽을 만한 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면은 뭐 구름이 무슨 하프니 뭐니 하면서 하여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아파야 산다라는 책은 너무나도 오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참 허탈합니다. 읽을 때마다 그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어떻게 고속도로에 내려갔고 이제 햇볕을 받으면서 쭉 걸었는데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요.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이거는 뭐 이게 지금 뭐 사고 같은 게 계속 납니다. 이게 이분들 뭐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라는 것이 내가 내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는 건데 옆에 누가 없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벗으시고 또 누가 옆에 있다 그러더라도 뭐 가족이나 뭐 이런 저는 솔직히 반대를 하지만 하도 이제 뭐 이런 것을 이제 또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은 벌써 뇌에 잉크 먹물이 들어가 있어서 안 돼요. 그냥 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데 어쨌든 위험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디파이 타임 플랫폼이라는 것을 또 이제 개발해낸 그런 것이 있고 뭐 좀
기존에 어떻게 하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고통을 덜 받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나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또 최근에 와서는 텔로미어 좀 전에 말했던 빌 앤드류스 박사의 제품 플러스 뭐 또 일정 코인하고 이더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 나와서 한번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요것은 이제 그 오스트레일리아 옆에 있는 뉴질랜드죠. 뉴질랜드인가요? 거기서 이제 에반스라는 사람이 영상을 찍어서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공유하기로 하겠습니다. 디파이 타임의 뭐 CEO죠. 빌 앤드류스랑 같이 있는 분이시고 한국에 원래는 이제 빌 앤드류스가 오기로 했었죠. 9월에. 근데 봐야 되고요. 지금 뭐 코로나 사태가 뭐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뭐 함부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쉽지도 않고 오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뭐 청담 사무실에 오셔갖고 뭐 브리핑이라든가 간단하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국 순회 공연도 이제 뭐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확실히 이 텔로미어를 드신 분들한테서 들리는 소리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최근에 얼마 전에 또, 뭐 주문 요청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